병원 가는 날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약이 떨어져? 어디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것보다 엄마 더 먹은 거 아닌지를 의심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약통이. 월화수목금토면은 노인들은 아침약 하나, 점심약 하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트로 막 한 2, 30개씩 드세요. 노인들은. 이런 식의 약통을 챙겨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해요. 자, 벌써 10일, 이제 마지막이 가까웁니다. 치매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는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맨날 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낙상. 이게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인지기능뿐 아니라 운동 능력에도 문제가 일어나서 근력이나 균형감까지 떨어지면 낙상. 그래서 아무리 잘 관리하면 뭐예요? 낙상 생겨서 이 환도뼈, 그쵸? 이 허벅지뼈가 부러지면은 40%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아시죠? 겨울철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침대 화장실에는 충격 반응지형 쿠션이나 매트 깔아놓고 겨울철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에 신경 쓰시고 두툼한 내복이 생각보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원래 우리가 첫 월급 받으면 빨간 내복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툼한 내복을 좀 드리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아니 우리나라에서 웬 영양실조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치매 노인의 40% 영양실조예요. 평소보다 음식의 맛도 잘 못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뇌가 하는 거예요. 배고픔도 못 느껴요. 참고로 소화 능력도 감소돼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엄마 막 밥 줘! 막 이런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 일기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족들이 챙겨줄 수 있으면 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들 선교사님들이시고 이게 다들 핵과족화가 돼서 조금 어렵긴 하죠. 자, 그리고 흡인성 폐렴. 이 폐렴이 또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 후두 덮개가 음식물이나 침이 폐로 안 넘어가고 식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닫아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노화의 첫 번째예요. 30대 중후반부터 이런 사례가 잘 걸립니다. 여기가 제일 빨리 문제가 와서. 근데 폐렴이 노인이 폐렴에 걸리잖아요. 사망률이 70배예요. 70배.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열 배가 아니라 70배. 무척이나 위험해요. 내가 침을 잘못 삼키거나 내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이게 얼렁컬렁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살에 걸리면 폐렴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도 어지간하면 버티는데 이빨도 잘 못 닦고 구강 위생이 안 좋으면 나쁜 균들이 있어요. 그게 폐로 바로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구강 위생은 나이가 들수록 아주 철저해져야 돼요. 아주 양치도 하고 가글까지 자기 전에 하고 자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자, 12번째 치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치매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가 불필요한 좌절을 하지 않게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치매에 대한 장고는 저한테 오늘 들은 것들을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치매에 걸렸다고 부모님들을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누군가 치매에 걸리신다면 나 스스로를 한정 짓지 마세요. 최대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 도전하게끔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차라리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인지 기능이 살아있을 때 이후의 치료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사전 의향을 물어보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환자의 존엄성을 이제 위한 결정을 해야 돼요. 치매 관리라는 거. 중기만 돼도 자꾸 접촉사고를 많이 내요. 우리 아빠가. 차 운전을 그렇게 잘하셨던 분이. 그리고 자꾸 어디 가서 망신을 다녀오세요. 막 자크를 열고 다니시거나 뭐 음식을 자꾸 흘리시거나 이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짜고 이런 모임으로부터 이런 관계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국가의 제도를 좀 이용하셔야 돼요.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죄책감을 가지는 게 문제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같이 상의하시고 환자분의 평소 성향을 고려해서 맞는 간병인이나 맞는 요양사나 맞는 요양병원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좋은 게 아니라 환자가 좋은 거를 선택하세요. 환자는 집 근처 꽃놀이로도 충분해요. 자주만 해주면. 근데 가족은 어쩌다 한번 막 제주도 막 괌 막 이런 데 갑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좋은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와의 꾸준한 관계고 건강한 인지 자극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이에요. 이게 아이한테는 뭐예요? 애착이에요. 애착이 있는 관계에서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런 안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13. 치매를 환자를 위한 집 환경 만들기. 집에 치매 환자가 있으시다면 이거를 조금 제가 추천드립니다. 화장실과 침실이 가장 중요해요. 환자를 기준으로 펴고 직선거리는 짧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밤에는 낙상이 없도록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드등, 핸드레일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죠. 핸드레일. 의자를 여러 개 일직선으로 두어서 어머님이 이 등받이를 짚고 가시거나 힘들면은 새벽에 잠깐 앉았다 쉬었다 가시게끔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화장실에는 터게끔 하고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건식으로 바꾸시고 화장실 안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죠. 고무발판, 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낙상을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도움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위치가 중요해요. 불을 켜면 좀 낫잖아요. 이런 형광 테이프를 집에 있는 스위치 테두리에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 의자, 이제 씻기실 때 누워서 하시잖아요. 보호자들 헐이 나갑니다. 환자도 괜히 머리 더 이렇게 막 박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 의자 사용하실 때 플라스틱으로 물 묻어도 되고 팔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집을 수 있고 한쪽만 집더라도 자빠지지 않는 의자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박혀 있는 의자는 위험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스밸브와 가스불 확인 장치 같은 거, 뭐 이렇게 안전 콕을 하거나 가스불 끄셨나요? 이런 거 보는 것도 있고, 열쇠 지갑 박스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스트레스 커지고 노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집 앞에다 딱 놔서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익숙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사진을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붙여놓거나 시간의 역순으로 붙여놔서 내가 그 사진을 봤을 때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 맞아 이렇게 내 자식이 커왔지.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늙어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무척이나 좋은 인지적인 어떤 장치예요. 그리고 치매 말기에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려서 거울 속에 자기랑 싸우는 일들이 이제 종종 생겨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긴 하는데 그래도 거울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런 오해가 더 일어나니까 거울 앞에 자그마한 커튼을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낮에는 열어놨다 밤에는 닫으면 되니까 이런 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여덟 가지 팁 중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하나씩 바꾸셔야 돼요. 효도한다고 한 번에 바꾸면은 오히려 해마가 많이 망가진 치매 환자는 오히려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14번. 치매 예방 어떻게 할 수 있냐? 뻔한 얘기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 활동을 높이는 거. 신체 활동. 가벼운 운동이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정신 활동, 뇌 운동, 이런 것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TV 시청은 뇌 활동이 증가하지 않아요. TV는 그냥 내 뇌가 쉬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TV 시청은 뇌 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반대로 차라리 부모님들이 생신 선물로 오디오북을 좀 선물해 주세요. 성경 오디오북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서적, 경건서적 오디오북. 듣는 거는 뇌 활동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차라리 듣는 걸로 좀 이렇게 선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 사회활동.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나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가 하나님,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사회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에 연구가 있어요. 뭐냐?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조절하는 노인과 그런 거 없이 노인정에 맨날 가서 맨날 고수도 치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하는 노인이랑
누가 더 건강한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이 더 건강했습니다. 이게 아주 센세이션했어요. 인간의 사회활동이 이마만큼 인지에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자, 치매는 마지막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건데요. 치매는 가족의 병이고 사회의 병이고 국가의 병이에요. 치매 환자만의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치매 환자 간병 시간 보실래요? 38%가 10시간 이상이고 37%는 7에서 10시간이에요. 25%는 5에서 7시간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집안에 치매 환자 한 명 있잖아요. 집안이 망가져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보호자가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간병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중화를 시켜야 돼요. 나를 잃어가는 병이 치매예요. 우리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우리 아빠가 예전 같지 않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요. 100번을 말해도 내가 이렇게 힘든 티를 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치매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 같은 것들을 보호자도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세 번째, 교대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돌보미가 방문하게끔 해야 돼요. 이거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우, 맨 처음에 유치원 보낼 때도 유치원 선생님들, 뭐 유치원 버스 기사님들 다 소도둑 같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을 맨 처음에 치매 돌보미한테 맡기면은 못 믿어요. 다 무슨 일 할 것 같고 해코지 할 것 같고 나 안 보는데 막 때릴 것 같고.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돌보미가 왔을 때 집안에 계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집 근처 카페에 계시고 더 익숙해지면은 좀 멀리 가서 좀 나들이도 하시고 이런 식의 점진적인 방향을 통해서라도 가족이 반드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 강의였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시험 문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1분 이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강의였습니다. 아우, 정말